자,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왔죠? 선생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할 것은 손이 지금 아파요. 많이. 그리고 오른손을 다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왼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자, 그래서 뭐 강의도 좀 어눌할 것 같고요. 어떤 그 PPT 녹화에 있어서 어떤 조작도 지금 어려운 상태니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이고, 예, 1명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자, 이게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책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게 왜 한경에 툭 타고 나오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그 빈부격차. 예, 국내에서도 이 빈부격차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의 문제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 강대국들의 뭐 횡포라 그러나요? 강대국들이 갖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 이 말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이래요. 자, 쭉 보면 에너지 20명이 8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 에너지가 일으키는 모든 환경 문제의 모든 책임은 사실은 예, 뭐 잘 사는 나라들에 있는데 예, 그 덤터기를 사실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는데 예, 비와 피스를 집이 있고 다 있는데 25명 그러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 전면적인 기아의 선생에 한 25%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예, 17명은 예, 물조차 마실 수가 없다. 예, 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예,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주요 환경 문제를 좀 다뤄보죠. 예, 제일 먼저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태롭게 막그 녹아져 있는 얼음덩어리 위에 북극곰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있는 이게 실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약간 그래픽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 지표 부근의 대기와 바다의 평균 온도가 온실효과. 예, 그러니까 이 온실효과는 밑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막 떼요. 자, 그러면 그것이 위에 구름층을 형성을 해서 예, 이 지표에서 발생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대기권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서 지구 전체가 더워지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마치 온실효과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더워져요. 굉장히 더워져요. 자, 이거는 이제 지구 기온이 가서 예, 뭐 얼음이 녹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산화탄소의 대표적인 연료가 바로 나무, 석탄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숲을 파괴한다거나, 그쵸? 예, 그래서 나무가 줄어든다거나, 석탄 혹은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한다거나, 자, 이러면서 예, 이산화탄소가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가 환경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의 자정 능력을 초과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바깥으로 배출되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 이게 바깥으로 나가줘야 열이 없어지는 건데 지구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 계속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옛날에는 삼한사원이 뚜렷한 뭐 그쵸 온대성 예, 사계절을 갖고 있는 그런 기후 지역이었다면 지금 거의 아열대 수준으로 여름이 굉장히 이제 더워지고 비도 올 때 세차게 온다거나 해서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건기 우기와 같은 이 하여튼 야간 선생님이 어릴 때 성장했을 그 시대의 이 기후하고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이런 예, 하여튼 환경의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예, 지구 온난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지구별 대륙별 지구의 여러 대륙들이 있다면 온난화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예, 가장 큰 게 아시아 쪽이죠. 지금 여기 보다시피 여기 막 홍수가 났어요. 예, 되게 이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 지역이 굉장히 홍수가 잦은 곳인데요. 막 물이 잠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지역에서 물이 싹 빠지고 나면 또 가문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와 가뭄과 물 부족은 동시에 일어나는 악순환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아시아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남자들이 가뭄의 대책을 왜 안 세우느냐 정부에 시위를 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아까도 보았죠. 1인당 물 사용량 우리나라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호주가 막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산불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었고 지금 코알라는 원래도 그쵸. 이게 좀 뭐 하여튼 희귀종이고 이런데 지금 거의 코알라가 인간의 보호가 없이는 자연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코알라의 생태계가 완전히 그 화산의 불로 그 산불로 그쵸. 이 서식지가 무너졌다. 원래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때 막 산불을 피해서 살아남겠다고 막 열심히 달리는 어린 코알라의 이런 사진들이 정말 짠했었었는데 결국 그 애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의 온도도 계속 높아져 가니까. 원래 산호초는 저렇게 위에 형형색 색깔로 예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얗게 변하잖아요. 자, 여기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죽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산호초의 80%가 벽화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대. 잦은 산불. 이것이 또 어떻게 돼요? 막 이제 막 그쵸. 나무를 태우고 해서 이산화탄소 올라가고 그쵸. 또 다시 지구온난화 현상을 부추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악순환적인 과정들이 계속이 된다. 그리고 이 산불이 얼마나 거세였는가 하면 제법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뉴질랜드는 호주 옆에 있는 섬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화산 먼지가 날라와서 뉴질랜드 빙하를 덮었어요. 선생님이 갔을 때 그때가 딱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저 산 꼭대기 위에 저 니리끼리 한 게 뭔가라고 했더니 그게 호주에서 넘어온 산불 찌꺼기였었던 거죠. 자, 그러면 또 뉴질랜드에 산불이 일어나지도 않았던 뉴질랜드의 빙하가 빨리 녹아요. 자, 이런 현상들이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환경 문제는 정말 이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변 국가들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요.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얘네들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태양빛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유해한 것들을 막아주는 게 오존층이라고 하는데 이 오존층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대기층에. 자, 그러니까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해가 여러분 있으니까 뭐 하여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지나치게 이산화탄소류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오존층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나가지를 않고 나쁜 그 자외선을 비롯한 태양의 나쁜 부분들은 더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주는 지금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았을 때 미국 대륙은 그렇게 물 부족이 심각하지는 않아도 현재 서남부일 때는 상당히 그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더라고요. 거기 사막도 있고 멕시코 근처. 자, 그래서 이제 물 부족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루두루 뭐 미국의 그 막 넓은 들판에 소떼들이 이제 막 젖소들이 있잖아요. 우유 생산도 감소가 되고. 자, 이러면 이제 인간의 먹거리 문제, 환경을 넘어서 먹거리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자, 유럽,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염병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예, 이게 하여튼 뭐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구 내렸다가 전혀 오지 않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수량의 문제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극은 그쵸 빙하가 녹거나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남극하면 우리가 펭귄, 북극하면 북극곰인데요. 그들의 서식지가 지금 위태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밑에 아프리카는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지만 사실은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워낙 또 뜨거운 대륙이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생명체가 잘 자라지도 않는 이 황폐한 땅의 모습. 그래서 물을 찾아서 지금 그 물통을 들고 얘는 지금 타이어에다가 막 타이어 물통이에요. 이거 소년이 끌고 있기도 하고요. 그쵸? 코끼리 떼가 물을 찾아 가다가 뭐 어린 코끼리가 결국은 목말라 쓰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또 보면은 예, 남극의 빙하가 2년마다 한 개씩 녹고 있다. 예,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저희는 극대륙까지는 아닐지라도 빙하가 상당한 수준으로 그냥 뚝뚝 떨어지고 그 떨어진 게 빙하 호수에 이렇게 걸터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종종 봤어요.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 지구의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예, 각 대륙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아마존 열대우림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여러 가지 이유, 예, 뭐 텃밭을 개간한다거나, 그쵸, 뭐 벌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양떼나 소떼를 키운다거나, 인간이 이 숲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면은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원자재를 이렇게 수출함으로써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슨 공업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정말 원자재를 파는 거. 그러면 이제 숲의 나무들을 벌목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수출을 위한 거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인간의 이유를 위해서 아니면 이제 밑에 그림처럼 도로를 놓는다든지. 자, 그래서 이제 인류의 허파라고 하는 그래서 인류가 사용하는 공기의 40% 이상이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 숲에서 산소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예, 그쵸. 산소도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대우림의 파괴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막화 우리가 봤잖아요. 사막화. 사막화 인위적인 요인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는 요거보다 다른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 이게 이제 순환적으로 서로 간에 서로를 영향을 끼치면서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너무 증가했어요. 자, 모든 사회 문제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예, 인간만 없으면 사회 문제는 뭐큰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코로나로 사람 이렇게 역병들이 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너무 많아서 예, 인위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신의 섭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 글쎄요. 자 어쨌건 자, 인구가 증가하니 땔감과 농경지도 필요하고 가축 수요도 증가하지. 자 그러면 가축 수요가 증가하면 과도히 아까 우리가 막 열대 쪽에서는 막 숲을 예 나무를 잘라내고 아니면 저기 이제 안 그래도 건조한 지대에는 이제 거기 막 풀이 자라는 스텝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쪽 지역에 또 풀을 막 거기다 이제 양떼를 풀면 그 숲, 풀을 너무 많이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기가 점차 황폐화되면서 사막화가 됩니다. 자, 과도한 방목. 그쵸? 자, 그래서 땔감과 농경지 필요는 나무를 베고 농경지 개척.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활동이 산림과 초원을 파괴하게 되고요. 그쵸? 예. 거기에다가 지구 온난화 혹은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이때쯤 되면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지금 한국도 가뭄의 피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한국은 너무 가물다 싶으면 그래도 한 번씩 비가 와줘서 그 가뭄 적시기는 합니다만 선생님이 어릴 때에 비해서는 여름에 장마할 때도 비가 별로 안 오고요. 많이 건조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예, 날씨의 온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이 비는 적게 오는. 그래서 아열대 건조기후 정도 될까요? 그래서 오랜 가뭄, 지구온난화, 사막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의 예고 내륙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내륙 지역 이쪽에 사막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 킴벌리 같은 회사에서는 예, 그 중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예, 나무를 심는 이런 공익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대륙별 사막화의 원인을 보면 예, 보니까 대개는 뭐예요? 예, 방목. 방목이라는 것은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애들을 이렇게 이렇게 펼쳐놓고 키우는 거죠. 예, 걔네들이 내뿜는 예, 그 방귀, 예,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류거든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존층을 파괴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예, 그들을 키우려고 이제 방목지를 만들고 예, 풀을 뜯어먹하는 과정 속에 예,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고기 같은 것도 좀 덜 먹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햄버거하고 나무 하나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동시되어서 나와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예, 그쵸?
소를 하나 하여튼 뭐 소를 키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 속에 그죠 나무 한 그루가 베어지는 정도의 환경적인 효과가 있다. 뭐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 지역의 베리풀 사막화의 원인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전 세계의 환경적인 문제들이 지구온난화와 열대우림의 파괴와 예, 사막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현재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화 되어 있는 것이 지금 2020년 5월에 세계의 환경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정말 이제 목요일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첫 얼굴을 보이는데 팔이 깁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고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자, 요 수업이 마지막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